이번 시간에는 추천주 리뷰 시간으로 어제 상승을 했던 퀀텀 컴퓨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키 맞추기 상승 불꽃쇼다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멤버십에서는 3월 17일 날 처음 추천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도 뭐 5월, 6월, 7월까지 이렇게 상승할 때 쭉 추천을 드렸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저께죠. 그저께 상승이 나오기 하루 전에 추천을 드렸었고요. 추천 후 하루 만에 30%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추천 후에는 187%가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자 섹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종목별 순환 장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큰 시세가 나고요. 한번 상승을 할 때 전체가 동반 상승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아이온큐가 첫 테이프를 끊었고요. 그 다음에 리게티, 그 다음에 디웨이브, 그 다음 순서는 이제 퀀텀 컴퓨팅이나 실스크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퀀텀 컴퓨팅이 어제 30% 가까이 상승을 해줬죠. 지금 현재 5종목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요. 아이온큐 상승하면서 이제 음봉이 하나 나왔었지만은 이제 상승 장악형 양봉 캔들이 다시 뜨면서 $70까지 찍어줬고요. 그다음에 디웨이브도 역시 연속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게티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버렸죠. 네, 뚫고 나서 뭐 훨씬 그 위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고 지금 현재로서는 리게티가 가장 흐름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실스크도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퀀텀 컴퓨팅도 약간 좀 뒤처지다가 30%대 장대 양봉을 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리게티가 가장 강하고 지치지 않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일중 10% 이상 상승 일수가 가장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디웨이브의 시총을 제쳤습니다. 그래서 리게티가 현재 92억 달러, 디웨이브가 91억 달러, 근소한 차이로 거의 키를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일주일 동안 랠리가 있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10% 상승이 나오지 않았죠. 그러다가 하루 동안 30% 분출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도 뭐 8%, 6%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았었죠. 그래서 하루 만에 21달러 쌍봉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고지가 딱 하나 남았죠. 역사적 최고가입니다. 27달러죠. 그래서 27달러까지 한 3에서 4% 정도의 매물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나사의 랭글리 연구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최대 40만 달러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이 프로젝트가 퀀텀 컴퓨팅에 양자 컴퓨터를 적용해서 우주 기반 라이더 데이터에서 태양 노이즈를 제거하는 양자 기반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상무부 산하의 국립표준기술원으로부터 방망 리튬 니오베이트 광자 집적 회로의 설계 및 제조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직접 체결한 이런 종류의 첫 번째 계약이었고요. 첨단 광자 기술 분야에서 신뢰받는 미국 공급업체가 되려는 회사의 계획이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다라는 설명입니다. 지난 분기에 에미코어 저장 컴퓨팅 장치를 주요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에 판매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미국 상위 5대 은행과 33만 달러 규모의 양자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계약했다라는 소식이죠. 그래서 다양한 어떤 분야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소액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수주 계약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 관련주를 매매를 하실 때 양자 섹터 전체의 특징을 한번 알고 가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한 종목에서 이제 뉴스가 터지게 되면은 그 작은 뉴스라도 나머지 4개 종목으로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4개의 종목도 동반 상승을 하게 되고요. 하루 최고 상승률은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사이좋게 나눠 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아이온큐가 먼저 치고 나가면 그다음 날은 이제 리게티, 그다음 날은 디에이버 요런 식으로 인제 패턴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제 최근의 흐름을 분석을 해 보자면 아이온큐가 뉴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리게티가 뉴스가 있었죠.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부와의 우주 양자 기술 개발 MOU 뉴스였죠. 그다음에 리게티는 공군연구소 초전도 양자 네트워킹 개발 계약 요 뉴스가 굵직한 뉴스가 2개가 연달아 터졌었죠. 거기다가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한 시장 상승세가 기폭제 역할을 해 가지고 정말 전례 없는 대상승 구간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각 종목들이 이 기존의 박스권을 차례로 다 돌파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밴드 자체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서둘러서 레벨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 기존에 인제 저항이 됐던 쌍봉이나 쓰리봉이었던 그 박스 상단이 인제는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뭐 양자 관련주는 다 공통적인 요 단층 구간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젠스당 사태로 인해서 엄청난 하락을 겪었었는데요.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시총이 작다 보니까 그 폭풍이 더 심했죠. 그래서 무려 4분의 1 토막이 나 버렸습니다. 27 달러까지 가던 게 $6까지 내려가게 됐었죠. 그 이후에는 뭐 $5, $4대까지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요 구간을 보시면은 '도저히 버틸 수 없었던 지옥의 구간이다.'라는 거죠. 무슨 인제 희망도 없었어요. 이때는 희망도 없었고 시장 전체가 또 가라앉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양자 섹터에서 무슨 실적이 나올 리도 만무하고요. 그래서 이제 '양자 관련주를 버려야 되나?'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고민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장투를 각오하신 분이 아니면 접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3월 중순이었죠. D-웨이브가 치고 나오면서 전고점을 터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섹터 전체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던 시기였고요. 이때는 인제 퀀텀 컴퓨팅도 살아나던 그런 시기였죠. 그 이후에 인제 기간 조정을 좀 받으면서 저점이 이렇게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시장도 이때 살아났었고요. 그리고 인제 오프쇼어가 뜨게 됩니다. 오프쇼어라는 거는 전체 이평선들이죠. 이평선을 다 뚫고 캔들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인제 '한동안 상승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인제 '무슨 짓을 해도 먹던 시기다.'라는 거죠. 이제 정배열 또는 이제 완전 정배열 구간까지 나오면서 21선 이탈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캔들이. 그래서 뭐 아무 데서나 사도 먹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쌍봉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완전 정배열의 특징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최고점에 물려도 쌍봉을 한번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정배열, 완전 정배열이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쌍봉이 나오고 나서 이제 쓰리봉을 찍으러 가는 그 중간쯤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21선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제 '시세가 다 했다. 나가리다.' 요렇게 생각하고 물량을 정리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인제 쭉 내려가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쳤고요. 그다음에 인제 추이를 보시면은 어 이렇게 쓰리 바닥을 찍게 됩니다. 쓰리 바닥을 찍고서 인제 대박형 캔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함께 인제 오프쇼어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항상 정해진 패턴이죠. 계단형 캔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계단형 캔들의 중간에서 추천을 드렸고 다음 날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4 월에 시장 상승 이후에 양자 섹터를 중장기 관점으로 전환을 하고 단타 종목이 아닌 분할 매수로 접근했던 그런 투자자들이 많이 먹을 수 있었던 그런 히스토리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상승과 조정의 구간을 우리가 정확하게 나누고 기점이 되는 스토리가 있죠. 그거를 잘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매매 교훈 세 가지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은 패턴과 임계점을 찾는 게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섹터처럼 과거에 정해진 패턴대로 움직여주는 종목들이 그야말로 효자 종목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상승과 하락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를 정하는 것은 가장 먼저 시장 분위기, 그다음에 개별 종목의 끼, 그다음에 인제 컨센서스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계단형 상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간 경합 캔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수급이 폭발을 하고 대박형 반전 캔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오프쇼 패턴이 출현을 하고 그리고 인제 상승 시세의 본격적인 준비가 끝났다면은 계단의 중간 지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형 캔들 하면은 이렇게 한번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갈까 말까 이렇게 경합을 하는 캔들이 나오게 됩니다. 봉이 짧죠. 그다음에 인제 상승을 하는 슈팅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 중간 캔들을 찾아서 우리가 매집에 비중을 좀 태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취 매우 하루 이틀 가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지연 및 경합 캔들에서 더 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경합 캔들이 한 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두세 개가 나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장기 투자라는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다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 이틀도 못 견딘다면은 중장기 투자라는 것은 결국에는 강제 장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들고 있는 거랑 내가 계획을 세워서 접근하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대로 중장기 투자를 하려면 흐름을 읽고 상승세에선 적극적으로, 하락세에선 조용히 대기하는 상황에 맞는 유연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주식에서 기다림이 힘든 이유는 오를 거란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언젠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장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교훈을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은 어제 폭등이 나왔던 퀀텀 컴퓨팅 그리고 양자 섹터에 대해서 한번 추천주 리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